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로리스트 세 분이 오전에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치장을 해주셨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이러한 다양한 꽃과 꽃장식을 함께 보시면서 팍팍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꽃은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주지만 때로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꽃이 주는 깊은 의미, 꽃이 주는 아름다운 생각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어질고 착한 꽃의 심성을 한번 새겨듣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선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덕원꽃예술학원의 원장이며 덕원꽃예술연합회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둔산동에 있는 가든파티의 대표이고 제이가든의 회장인 차정기입니다. 저는 탐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워 자스민 대표이면서 덕원 자스민의 회장 윤승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꽃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려지는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흔히들 무슨 사범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들 회장님이시고 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 네. 그러면 이런 그 플로리스트로서 계급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 몇 년 정도 이런 일에 종사하셔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글쎄,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 저는 이제 그 1970년대에 입문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해서 그때는 그런 사범제도, 뭐 1년 공부하면 무슨 몇 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죠. 예. 차정기 대표도 이런 플로리스트의 길을 걸은 지 오래되셨죠? 저는 2000년도에 개업을 하기 시작해서요. 한 20여 년 꽃집을 운영했는데요. 지금 여지껏 한 것 중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꽃 판매 외에도 웨딩 장식이나 그다음에 꽃에 관한 이벤트에 관한 그런 진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클래스 운영도 하였고, 꽃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렇게 좀 잘했다 싶은 것은 저희 샵을 통해서 나간 제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에 지금 한 15군데 정도의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승희 선생님도 이런 화훼산업 플로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지가 오래되셨죠? 저는 한 약 20년 됐는데요. 20년 전쯤에 저의 관심사는 이제 결혼식을 장식해주는 웨딩 플래너가 되고 싶어서 그쪽에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웨딩 플래너를 해야 되면은 막연하게 꽃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같이 나와주신 우리 임채경 이사장님께 가서 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배우면서 그게 직업이 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제 웨딩 플래너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 웨딩 장식을 해주는 웨딩 플로리스트와 또 부케를 만들어주는 그런 웨딩 전문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임채경 회장님을 특히 기억하는 이유는 벌써 한 5, 6년 전쯤에 대청댐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할 때 꽃장식을 맡아주셨지 않습니까? 차정기 대표도 그때 같이 네. 참여를 해주셔서 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냥 그 봉사하신 거죠. 다문화 가정 5쌍인가 네 쌍, 결혼식을 네 쌍이었어요. 예,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분들이나 축하로 온 하객 모두가 상당히 흡족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꽃을 사랑하는 분들은 꽃을 반드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또 약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활동 계속 하고 네. 계시나요? 저는 이제 7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예. 입문을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외국의 플로리스트가 발달한 외국을 여행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자격증도 땄고 이렇게 해왔지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 양성도 이제 많이 해서 오늘 이제 2분이 나오셨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저는 이제 또 지금까지 지금 한 50년이 넘는 막 시간에 제가 이제 어느새 벌써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서 제가 좀 이렇게 남은 인생을 우리 또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나 좀 그런 것 생각도 하고 오늘 그 스튜디오에 그 신선식 박사님의 이슈 토론에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그 이슈 토론 유튜브를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정말 꽃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꽃장식을 좀 해야겠다 이제 네. 이런 생각도 해서 오늘 스튜디오를 이렇게 구조물을 해서 장식도 했고 또 우리 이렇게 각자 앞에 예쁜 꽃을 놓고 이렇게 지금 토론 뭐 이야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시면 다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죠. 또 좋아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좋아만 좋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관심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꽃이 이거는 이제 지금 절하고 요새는 그 꽃꽂이 이거는 이제 화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써서 식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플랜테리어도 연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아까 좋아한다 이제 이것보다는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꽃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까지의 어떤 경로로 이렇게 했나 그런 관심 또 그 화훼 농가에서 이 재배를 해가지고 꽃을 적당 시기에 잘라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나 그 여러 사람들의 그 피땀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관심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금은 이렇게 싱싱하지만 얘가 이렇게 그 변화가 되죠. 그래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나중에 시들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인생 사는 데도 많은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 다수의 다수를 향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해서 좀 삭막하거든요. 항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경쟁에서는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오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절실함이 항상 우리 생활 일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꽃은 그런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윤승현 선생님이 그 이제 플로리스트로서 활약을 뭐 20여 년 이상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꽃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포근해진다고 해야 될까? 아량이 생긴다고 할까? 배려심이 생긴다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이제 뭐 샵이나 또 장식을 이제 하러 외부에 나가면 주변에서 이제 꽃을 꼽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꽃을 만져서 부럽다고 행복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꽃을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꽃이랑 늘 같이 있어서 좋으시겠다고 많이 부러워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직업을 가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있겠지만 꽃을 꽂으면서 물론 그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꽃을 꽂으면서 이게 예쁜 모습 있잖아요. 그 예쁜 이 꽃의 모습을 만지면서 좀 다룰 수 있다는 이 직업이라는 게 좀 그런 고단함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또 꽃을 뭐 구매를 하거나 뭐 그런 손님들도 그런 꽃을, 예쁜 꽃을 또 가져가시면은 제가 느끼는 그런 에너지를 좀 같이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좋은 기분을 좀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의 좀 원동력이 되는 게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원을 가꾼다든지 꽃을 키워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생활 태도도 바꾸고, 그래서 원예 치료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고, 교화 시설 같은 데 가면 원예 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서 원예 치료를 전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 뭐 이게 좀 과장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인성 자체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분들 표현을 빌자면. 근데 이제 바깥에서도 이게 꽃을 많이 다루시긴 하지만 누구한텐가 꽃을 선물로 받으면 어떠세요? 차정기 대표 같은 경우 기쁘세요? 좋으세요?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꽃을 선물 받은 적은 그러세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꽃을 만드는 사람은 그 어떤 기술적인 거와 그 뭐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거가 필요로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 꽃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일선에서 이제 꽃을 파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꽃을 어떤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이렇게 해갖고 물건값을 매기는 그런 상인들이랑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직원이나 저희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꽃을 하려면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인내하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내적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기가 힘들다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데요. 엄청 짜증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짜증 나는 거는 다른 거보다 이제 손님을 대하고 그럴 때 이제 짜증 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데 그런 인내랑 희생이 없이는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스트 꽃을 다룬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좋은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직업인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죠. 어려움도 네. 있고 뭐 장미꽃을 다듬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때 뭐처럼 마음 먹고 꽃을 좀 사서 갖다 주면 돈으로 주지 왜 꽃을 갖고 왔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렇지 돈을 다 주지 왜 꽃을 사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보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꽃 사왔다, 꽃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꽃다발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의 플로리스트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직업인이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직업인으로서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정말 진심으로 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돈벌이 수단만으로 플로리스트를 한다고 하는 건 잘못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그런 자부심과 네. 긍지가 또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그 내용을 그 플로리스트 교육을 받는 그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네네. 그것은 예.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 어레인지하는 과정에 또 누구한테 보여주고 줄 것이다. 또 누구한테 또 보내야겠다. 누가 받으실 거다. 그러면 꽃을 꽂는 사람은 그 받는 입장이 돼서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그 이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하게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건 뭐냐면 자격증 취득자가 창업을 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뭐 미용이나 뭐 커피 뭐 이런 거는 다 자격증 소지자가 창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건 자격증이 필요 없이 그냥 창업하는 수 있습니까? 아무나 뭐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일정 교육을 받고 이 곧 실습이죠. 받으면서 이 그 스승되는 사람이 뭐 이런 마음을 가져라 뭐 어떻게 해라 안 해도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잠깐 말씀 중에 지금 제 앞에 이게 그 유리 잔이거든요. 네. 유리 잔에 와인잔. 예, 꽃을 꽂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 뒤에 보면 이게 그 뒤에 그 받침대라고 할까요? 구조물. 예, 구조물을 만드셨는데 여기다 꽃을 이렇게 꽂으셔서 이제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화사하고 네. 그리고 뭐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생생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행복감이라고 할까, 만족감이라고 할까, 충만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그 뭐 가로로 어떻게 꽂고 세로로 어떻게 하고 비율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학습할 때 그 테크닉으로서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저희는 항상 이제 꽃 속에서 이제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느끼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완성이 돼서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을 때는 너무 그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저는 지금 신 박사님은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많이 젖어 있었지만은 신 박사님께서는 좀 처음이시- 생소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분이 아니,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이런 화사한 느낌. 네. 그리고 뭐래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순간적으로 그 감동을 받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한다는 거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을 때 뇌작용으로 해서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으로 남는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꽃이 주는 그 메시지는 뭐 이 세상 다 뭐 아름답다, 뭐 예쁘다, 뭐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 꽃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참 꽃과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한 것이 너무 참 좋다라고 또 뭔가 또 사회에 공헌하는 이제 그런 계기도 저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년원에 아이들을 지도도 하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 그 좋고 왜 그 남자가 꽃을 해야 되나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잘했다. 이 소년원에 와서 이거 꽃꽂이 선생님을 만난 거는 좀 저하지만 그래도 제일 자기가 행복했다라는 그런 글도 남기고 예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뭔가 반드시 효과가 있겠네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차정기 대표가 몇 년 전인가 그 대전 시내 그 유명 스포츠 구단에서 팬들을 향해서 꽃을 그 스튜디오 자리에다 놔주는 이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제 기억이 잘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에피소드를 하나 예, 예. 저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예, 예.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셨어요? 예. 대전에 이제 하나 이글스 하면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글스가 야구를 또 되게 못하는 팀으로 또 유명한데 2018년도에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팬들이 엄청 하나 이글스 응원을 열심히 한 팬들로 되게 이제 유명하고 그래서 하나에서 그 팬들한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가을 야구 첫날 그 대전구장이 13,000석인데 거기에 일일이 좌석에다가 이렇게 장미랑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네, 하는 그래서 겁니까? 어떻게 하나가 이제 이 오렌지색이 거기에 그 회사의 그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11년 동안 부진했던 성적에도 승패를 넘어 불꽃 응원을 보내준 이글스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13,000송이를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리 주문한 게 아니라 한 48시간 전에 이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제 꽃의 이 유통이라는 게 이제 꽃이 월수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런 또 특별한 색깔은 그렇게 13,000송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이 전화를 받아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비수기고 뭐 경기가 안 좋을 때여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대전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저희가 또 대전 그 도매시장의 그 꽃집에 좀 협업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서울 양재동이나 그런 데서 해야지 이런 데서 대전에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대전 도매시장이랑 거기 우리 꽃시장에 있는 각 꽃집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대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꽃들은 서울에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울서 갖고 오면요, 단가가 한 20% 정도는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글스라는 게 대전에 우리 꽃집 사람들이 응원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기쁨은 우리도 이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 양대동에서 이윤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그런 저희가 그런 걸 대전에서 다 소비하고 그랬던 게 기사화까지 되고 그래서 그때 참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그 얘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차 회장이 그것을 기획을 해서 정말 대전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꽃을 몇만 송이죠? 13,000송이. 13,000송이.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추록으로 아마 몇 추록 될 거래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소비할 때 물론 우리 대전시의 어떤 이익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대중화되고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꽃을 사용한다라는 거, 꽃이 있어서 그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더 그 감동을 준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 하나하나에다가 지금 모델로 가져오신 그 꽃을 다 놓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꽃을 갖다 왜 하냐 뭐 그러고 근데 길에 다 버리고 갈 거다. 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죠. 우리 이제 사장회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너무 그냥 버리고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버릴 거다. 그랬을 때 저도 좀 은근히 걱정은 됐죠. 이제 가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 이글스 거기는 우리 대전 홈팀이잖아요.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사람도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참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꽃이 주는 이런 감동 이런 것은 또 너무에게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며 또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만약에 다른 거 무슨 페트병이다 이런 거 다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안 넣고 그런데 꽃은 다 집으로 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저도 굉장히 흐뭇했어요. 예, 이제 화훼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이제 재배 농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가공해서 파는 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일정 부분 이윤 창출도 가능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통 구조가 우리 그 화훼 산업도 서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지역에 화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지 그걸 윤승희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재는 뭐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매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뭐 경매를 받아서 받기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중간 도매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지리적 요건도 그렇고 또 수도권에 많은 꽃집들이 있고 또 유통 구조상 지방에서 그런 큰 도매상 뭐 경매장이나 그런 거는 위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 무지한 소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꽃은 생산지에서 바로 유통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제가 그 농협이죠. 농협중앙회 그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거기를 몇 군데 가봤더니 정말 의외로 그 꽃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쉽게
우리가 이제 그 고시장에 가면은 장미 한 단에 한 단이 10송이거든요. 그 한 단을 다 사야 되는데 거기는 다 풀어놓고 한 송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꽃을 낱개도 팔고 이런다고. 네네. 그래서 예.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 마켓에 이제 그랬더니 생산지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유통 구조가 조금 다변화되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금산도 제가 거길 가봤는데 꽃이 항상 이렇게 가끔 가면은 꽃을 팔아요. 근데 꽃이 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기 시장에서 꽃을 받아다 놓은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생산자가 바로 직거래, 직접해서 가격도 싸고 이런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 뭐 물론 꽃시장이야 뭐 존재하지만은 이제 그런 유통 과정도 있을 것 같은 글쎄요. 생각이 들어요. 생산자가 유통 거점으로 올려보냈다가 다시 재분배하는 유통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생산지에서 소비자가 예. 직접 거래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걸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런 꽃을 꽂을 때 그냥 마구제비로 꽂은 건 아닐 그런 형태가 거거든요.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꽃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주조색이라고 하나 어떻게 이 형태를 조화를 이루어서 꽂으신 건지 컬러는 어떻고 여기 이건 이건 이제 이제 컵이 핑크이기 네. 때문에 핑크 계열로 이 저희가 컵 색깔하고 조화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콘형 뭐 이렇게 거기에 약간 변형을 그럼 조금씩. 저건 이거는 블루니까. 네. 이거는 컵이 이제 블루 톤? 블루니까 예. 블루색의 블루 톤으로 꽂고 뭐 일단 색상을 좀 그 깔맞춤이라고 하나 뭐 예, 이런 게 통일감이 필요하네요. 있어야죠. 통일감. 가장 중요한 게 색채 색채 조화. 생각해요. 색채. 그럼 저 네. 꽃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노랑. 옐로우로. 네. 예. 이게 이제 꽃을 보면 이게 그 의도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제 꽃꽂이라고 합니까? 절화 뭐라고 합니까? 예, 꽃꽂이라고 하죠. 예. 그 여기서 기대하는 어떤 디자인한다. 이미지는 뭐가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런데 요런 것은 제가 예. 이제 서울에서도 이거 수업을 이제 많이 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꽃을 꽂는다 했을 때는 화기는 어떤 화기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와인잔이 아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또 세 종류가 또 이렇게 있어서 와인잔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예쁘게 꽂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의외로 이 디자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 기억에 저는 잘 모르지만 수반, 뭐 화병 이런 게 네, 별도로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꽂아야 되고 물도 이렇게 좀 붓고 그리고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는 그랬죠. 시간적인 직업이 아니라. 여유도 있으신 분들, 우리 하는 그 특정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작업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값을 아시면 깜짝 아, 놀라실 그렇습니까? 거예요. 너무 아니, 싸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싸다는 겁니까? 이 어쨌든 컵이? 이거는 그런 색채로 집에 있는 컵에다가 이렇게 만들 예, 수가 그렇게 있는 하셔도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와인잔이다 하고 뭐 어떤 그냥 뭐 가족 파티라든지 또 부부가 또 뭐 무슨 결혼 기념일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그냥 꽃으로 뭐 이렇게 축배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그럼 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게 그 꽃이 저는 우리 그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같아요. 이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생화는 아니요, 재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겠죠. 네네. 근데 그 원래 그 우리나라의 그 야생화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동묘 회사로 넘어가서 다시 역수입하고 뭐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우리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꽃 같아요. 네네. 이런 게. 뭔지 이름 아세요? 예, 이름 모르겠습니다. 냉이요. 냉이에요. 이게 냉이에요. 냉이도 이게 먹는 나물이 아니라 이런 화초로도 네, 꽂아 놓을 냉이 수가 꽃이에요. 있네요. 또 저 꽃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블루 계통이라고 네. 하는데
그 사람마다 꽃꽂이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집에서 용기도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음료수 병에다 꽂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서 꽃꽂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저희는 조금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누구라도 즐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꽃에 우리가 꽃이 좀 비싸다 이제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싸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라는 건 뭐 돈에서 뭐 돈이 돼서 어떤 세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뭐 아주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만약 그게 아름답다 예쁘다를 외치면은 그만큼 뇌에서도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나를 보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안 하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매뉴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꽃을 그냥 함부로 마구 꽂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컬러는 가운데 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뭐 주조색이라고 하나 이런 거 아닌 나머지 색깔은 옆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나름으로 꽃을 꽂는 방법 같은 게 좀 교육을 받은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는 틀릴 것 같은데 예전에 제 기억에 저희 그 여동생 같은 경우 여중고 때 이런 수업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가정 실습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예지원인가 이런 데서 절하는 것도 배우고 한복 입는 것도 배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꽃꽂이도 배우고 지금은 그런 교육이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굉장히 제가 지금 꽃 하는 것만 다 50년이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노년기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특활반이 있었어요. 아, 예. 전인 교육이 이제 그 이루어졌던 시대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입시 위주로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꽃꽂이반도 있었고요. 저희 그 학교도 꽃꽂이반이 있었어요. 또 서예반도 있었고 또 수예반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도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활반에 이제 꽃꽂이반도 들어가 보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그 입시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그런 전인 교육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그 입시 교육 위주로 이제 그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특활 같이 꽃을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를 사람, 운동을 할 사람, 그림을 그릴 사람, 뭐 이런 거를 분류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드하고 구식이라서가 아니라 교육은 전인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틈에 이게 입시 중심으로 네. 변질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제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에 꽃을 다루는 과목만큼 효과적인 과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글쎄, 돼서 제가 이제 꽃 전문가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개인 의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얘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얘를 하면서 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나 또 그게 더 예쁘게 꽂고 지금 우리가 자연에서 다 얻는 거죠. 자연에서. 그런데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어렌지를 해서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다들 이제 이것이 그런 과정에서 그 좋은 결과 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꽃을 하는 사람,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인성이 걸려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
일반 주부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꽃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강사나 지도교사로도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세 분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있는데 아, 요즘하게는 이제 또 코로나로 한 3년인가요? 뭔가 침체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뭔가를 다 그냥 안 하고 또 뭐 이제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꽃방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 타격을 받으셨겠지만은 이 꽃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부활이 되면은 앞으로 또 좋은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꽃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대중적으로 꽃을 다 누구나 손에 한 송이씩은 이렇게 무슨 행사 때 산다는 거 이제 이렇게 사서 이제 하면은 그 꽃 한 송이를 삼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 저 하의 농가까지도 그것이 좋은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고 예. 이제 시민들이 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또 역할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지금 그 예, 책을 들고 나오시는데 네네. 아니 시간이 지금 네네. 얼마 안 돼서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을 저도 하나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의도에서 그 책을 발간하셨는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70년대에 입문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시기에 제가 이것이 출판된 지가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고 막 내가 한 일을 돌이켜 봤을 때에 뭔가 후배들한테 또 우리 제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있었으면 생각을 하는 끝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전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전시한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놨었거든요. 다 있어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한번 엮어보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꽃을 이렇게 이런 책을 제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저의 그 50년 넘는 그 역사가 여기에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전통의 우리나라의 이제 파티를 이제 많이 해서 파티에 이 꽃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어떤 그 파티가 있었나 이제 잔치죠. 이제 파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여기다 이제 수록을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 책이니까 제일 사랑스럽고 나의 기록이다. 또 내가 여기서 말하자면 없어 해도 이것은 남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감동도 되고 감격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그 전통적인 우리 조선시대의 잔치, 뭐 홀례라든지 돌잔치, 또 회올례 이제 이런 거를 여기다 같이 실었어요. 잔치 때 꽃장식도 주로 여기에 게재가 돼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가지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그 꽃과 함께한 50년의 역사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깊은 감동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필요시 잔치 때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좀 인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이게 사실은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플라워는 알지만 플로리스트는 뭔가 플룻을 부는 음악가를 플로리스트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는 꽃 장식가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는 플로리스트는 이제 플라워 아티스트라고 이제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럼 플라워하고 아티스트의 같이 앞머리에 합성. 뒷말 네. 이스트가 네, 플로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가 들어온 것은 그냥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각자가 자기가 플로리스트다 뭐 이렇게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일정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부여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정부에서 당신은 플로리스트다라는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나는 플로리스트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럴 거예요.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 꽃을 사랑하는 분들, 뭐 누구나 꽃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니까 그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좀 높여서 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좀 강한 강도로 짙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뭐 이런 차원도 될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업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에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정 부분의 그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산업을 화훼 산업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꽃 산업에 화훼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막 관심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자격증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런 그 협회라든지 모임 같은 데서도 의견을 좀 내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꽃과 관련된 얘기를 꽃 속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아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남지 않아서 향후 어떤 구상과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희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할까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 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좀 넉넉한 사람이 배우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사치품이라든지 그런 기호품으로만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꽃 한 송이도 살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좀 굉장히 대중화된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의 좀 생활 수준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꽃을 다루는 사람들의 어떠한 감각이나 아니면 트렌디함이나 디자인을 이뤄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것도 좀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거기에 뭐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그냥 소박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차정기 대표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이제 계속 그 일을 저희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에 쪽에서 인터넷이나 아까 말씀했듯이 그 모바일 플랫폼 발전에 저희도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와 그런 거에 뒤지지 않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네. 이제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이런 모든 사회학의 저기 나쁜 이런 뿌리를 이 꽃으로 좀 뽑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꽃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온 국민이 다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는 사회학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꽃과 함께 진행한 신천식의 이슈토론 마지막 어느 시인의 시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천성의 노래라면 꽃은 지상 최고의 노래이다. 꽃은 만인의 벗이요 만인의 연인이요 만인의 신앙이다. 꽃은 조물주가 만든 지상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여러분 잘 보고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이 감동, 오늘의 이 잠깐의 만족감을 팍팍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반추하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으시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